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의 책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의 책인데 왜 언박싱이냐 하면 이게 저의 올해의 책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있는 출판 관계자들에게, 저의 지인들에게 올해의 책이 뭔지를 좀 물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있고 읽은 책도 있고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책도 있고 그랬는데 저에게 없는 책, 제가 읽을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했던 책들의 또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믿을 만한 책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뽑은 올해의 책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구매를 해서 꼭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 한 번에 좀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고 그 이유는 뜯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박싱을 할 때마다 굿즈 선택 안 한 지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야금야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굿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책갈피였어요. 제가 책갈피를 따로 모아서 쓴다거나 하는 취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그렇게 하시듯이 띠지를 읽은 데까지 넣어두거나 하는 용도로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고서 정말 크게 바뀐 저의 독서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을 발췌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좀 예전에 비해 강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책갈피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구매를 할 때 온라인 서점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굿즈로 책갈피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알라딘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책갈피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여성 작가 북마크, 저는 수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독서는 제게 여흥이고 휴식이고 위로고 내 작은 자살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잊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에요. 이 문구가 워낙 유명하죠. 수전 선택에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책갈피인데요. 이것은 가죽 책갈피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고른 책 한 권에 딸린 굿즈라서 어떤 책인지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이제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편집자이자 소설가인 정영수 작가 겸 편집자께서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인데요. 랩거를 쓴 호프 자런의 신작이었습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제가 랩거를 정말 인상 깊게 봤고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이번 신작이 나왔을 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참에 그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안쪽 표지도 예쁘다. 표지와 커버가 다 참 예쁘죠. 원제는 더 스토리 오브 모어이네요.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잡은 물고기들, 우리가 태워버린 나무들,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들, 우리가 돌리는 바퀴들, 변해버린 대기, 녹아내리는 빙하, 그리고 지구와 나눠야 할 작별 인사에 관하여. 글 잘 쓰는 과학자, 글 잘 쓰는 의사, 이공계 전공의 작가분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잘 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하게 된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도 읽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을 1년 겪으면서 정말로 이것은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떤 식으로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제가 버린 플라스틱 일회용품들만 생각을 해도 진짜 좀 머리가 지끈거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정영수 작가님이 꼽은 올해의 책으로 보여드렸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명 인사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관해 논쟁을 벌여왔다. 파랑의 리스트 인터뷰 담았을 때 마자용 MD님이 추천한 올해의 책이기도 하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언급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책도 표지가 노란 표지고요. 홍은전 작가님의 에세이 그냥 사람입니다. 뜯으면서 얘기할까요? 이 책은 제가 결정적으로 장바구니에 넣게 된 거는 책이라웃에 이슬아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이 책 올해 읽은 책 중에 이제 꼽는 책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담았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SNS 팔로우하고서 좀 눈독 들여 보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언급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표지에 고양이들이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살짝 읽어드리자면 홍은전 작가님은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노란 들판의 꿈을 썼다. 문제 그 자체보다는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차별받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인권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면지도 샛노란색이고 너무 예쁘다. 우리에게 참 노란색이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서문을 지나서 첫 번째 꼭지가 8시 45분 단원고에서입니다. 목차를 조금 더 보자면 비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작지만 확실한 승리, 다정한 언니의 시간, 어떤 말들의 해방, 엄마와 딸의 거리,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는 법, 좋은 사람, 좋은 동물, 도살장 앞에서 그들의 쓸개, 꼭지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칼럼 쓰신 것을 정리한 책이라서 한 꼭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4페이지 정도. 4페이지 안에 이 얘기들을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은이가 얼마나 고민을 해서 썼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짧은 길지 않은 분량 안에 꼭 이건 써야겠다 하는 것들만 쓰신 걸 테니까 그렇게 꼭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들여다볼 생각하지 않았던 곳, 몰랐던 이야기들, 그런 것을 좀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넣었습니다. 첫 문장은 나는 왜 쓰는가 라는 프롤로그의 첫 문장입니다. 신문에 칼럼을 쓴다는 건 말하자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광장의 무대에 서서 10분 정도 마이크를 잡는 일과 같다. 그 긴장은 5년 동안 60편의 글을 쓰는 동안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쓰인 글들입니다. 세 번째 책은 저의 절친이자 번역가인 이지수 번역가가 추천을 한 올해의 책입니다. 알리바이라는 안드레 에치먼의 산문이에요. 안드레 에치먼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원작 소설인 그해 여름손님의 작가이죠. 그분의 산문집이에요. 부제가 상실의 글쓰기에 대하여네요. 제가 몰랐는데 이 알리바이의 뜻이 라틴어로 다른 곳에 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책 소개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마음산책 책들에 몇 해 전부터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얼마 전부터 이렇게 편집자의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에치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터키계 유대인이면서 로마, 뉴욕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다양한 언어를 쓴 작가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떤 혼란스러웠던 감정들, 상실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산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손님 여러분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소설도 정말 좋거든요. 저는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본 쪽인데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요. 사랑이나 이별에 관한 감정들을 굉장히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그것을 음미하고 느끼고 어떤 사건처럼 생각하고 그런 때는 사실 조금 지났는데 너무나 빠져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그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어떤 뭐랄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이자 소설에도 나오지만 복숭아가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메타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딱 손으로 으깰 때 그 느낌 같은 거, 막 과즙이 뚝뚝 떨어지고 엄청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그런 느낌의 문장을 소설을 읽으면서 만나고 되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던 소설인데 그분의 산문집 이지수 번역가가 올해의 책으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라벤더라는 꼭지의 첫 문장인데요. 삶은 어딘가에서 라벤더 향으로 시작한다. 좋다, 그쵸? 삶은 어딘가에서 라벤더 향으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소설인데요. 저의 그 스몰 토크에도 나왔던 적 있는 매일경제문화부의 김슬기 기자가 추천한 올해의 책이에요. 바로 노멀 피플입니다. 소설이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아마 제 기억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먼저 보고서 드라마를 보려고 킵해두기만 했는데요. 노멀 피플, 셀리 루니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분이 등단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인가 등단을 했는데 2017년에 등단을 했는데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인 거예요. 잠깐 읽어볼게요. 27세에 세계적 문학상인 맨부커상 후보에 오른 놀라운 신인 작가입니다. 1991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2017년에 등단해서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평단의 찬사를 받고 유수의 일간지, 매체 등등에서 올해 떠오르는 스타, 올해의 젊은 작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멀 피플은 두 번째 장편 소설로 이 책이 이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후보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지금은 이제 더 됐겠네요. 역시 뉴욕타임스나 파리 리뷰 등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고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2020년 4월 말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통조림 안에 커플이 누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뒷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너는 나를 사랑해 주었지. 그리고 마침내 평범하게 만들어 주었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녀. 언젠가부터 원하는 법도 꿈꾸는 법도 잊어버린 그. 서로에게 잃어버린 조각 같은 그들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사랑. 이 내용은 저는 더 알아보지 않고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코넬이 초인종을 누르자 메리앤이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멀 피플이었습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제가 요 가죽 책갈피를 받게 해준 책인데요. 배움의 발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완벽한 아이 소개시켜드리면서 배움의 발견하고도 비슷한 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신혼만 알고 읽진 않은 채였어요. 이 책도 정말 대단하다, 좋다, 답답하다, 하지만 참고 읽을만하다, 온갖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배움의 발견은 예스24 MD인 김유리 MD님께서 추천한 올해의 책입니다.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2018년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올해의 책 선정. 여러 가지 이런 수식을 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타임스의 최장기 베스트셀러, 90주간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책이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베스트셀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주목을 어떤 이유에서든 받고 그것을 독자들이 읽고 그 독자들이 계속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입소문을 타서 또 읽은 독자가 역시 또 입소문을 내고 또 입소문을 내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퍼져나가야 90주라는 정말 대단한 기간이죠.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 그리고 입소문을 적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게 이 책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표지에 연필이 그려져 있고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절벽 아래에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뒷표지 장난 아니네. 오, 어마어마합니다. 타라 웨스트오버의 논픽션이고요. 작가 소개란을 읽어보겠습니다. 1986년 미국에서 7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몰몬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거부했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어떤 심판의 날만 기다리는 교인이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16년간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기초교육 과정을 모두 건너뛴 채 대입 자격 시험을 치렀고 17살에 대학에 합격하면서 기적과 같은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 뒤로 케임브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석박사를 했고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뽑혔습니다. 영미권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진짜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소설 같은 묘사, 아이다호의 산골짜기와 케임브리지, 하버드, 의 웅장한 캠퍼스를 오가는 흡인력 있는 이야기도 매력적이지만 16년간 아버지가 구축한 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던 소녀가 그 세계의 단단한 문을 열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커버를 벗기니까 금박으로 딱 에듀케이티드라고 적혀 있네요. 읽어봐야겠네요.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 프롤로그 첫 문장은 나는 지금 헛간 옆 버려진 빨간 기찻간 위에 서 있다. 어디로 떠나는 걸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책도 파랑의 리스트 제가 인터뷰했을 때 아차 MD님이 올해의 책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었네요. 그때 이제 교보문고 단독 리커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이 한 권이 참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두께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책은 제가 어떤 편집자분하고 밥을 먹다가 올해 무슨 책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 편집자분은 송지선 편집자입니다. 그 레몬크노의 문체연습 편집하신 편집자분인데요. 그분이 골라주신 책,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도 노란 표지네. 진리의 발견, 부제는 앞서 나간 자들, 저자는 마리아 포포바라는 불가리아 작가입니다. 마리아 포포바는 불가리아 출신의 문예 비평가인데요. 브루클린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파이어니어 웍스에서 시를 통해 과학을 발견하는 연간 행사, 시로 표현되는 우주를 주최한다. 불가리아에서 음악과 수학에 심취하며 자랐다. 이분이 방금 음악과 수학 아니면은 시로 표현되는 우주, 그러니까 시와 과학, 이렇게 언뜻 친해 보이지 않는 두 영역 사이에서 그 양쪽의 영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식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어떤 테피스트리가 짜이듯이 어떤 인물들을 별자리의 점처럼 찍고 그 별자리를 이어가듯이 써내려간 책인데요. 이분이 찍은 별자리의 별들, 요하네스 케플러, 마리아 미첼, 허먼 멜빌,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 마거릿 풀러, 찰스 다윈, 플레밍도 있고 디킨슨, 에밀리 디킨슨도 있고 레이첼 카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인물들의 실제 연관된 지점 아니면은 이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실제에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점들을 이어서 그려나간 글이라고 알고 있어요. 뒷표지 글을 읽어볼까요?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책은 환경운동을 촉발한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에서 끝을 맺는다. 그 사이를 채우는 인물들은 예술가와 작가, 과학자들이다. 대부분 여성이며 성소수자이다. 이들의 삶에서는 한층 큰 질문이 떠오른다. 훌륭한 인생의 척도는 무엇인지, 불완전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었다는 흔적을 영구적으로 남기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다. 성취와 찬사가 있으면 행복해지는가? 재능이 있다면 충분한가? 사랑이 있다면 충분한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팔이 아프다. 840페이지. 840페이지네요. 프롤로그의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와 아버지의 결혼 반지, 해뜰 무렵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구름, 포름알데히드 병에 담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 그 유리병의 유리를 구성하는 모든 모래알과 아인슈타인이 그 뇌에서 떠올린 모든 생각, 내 고향 불가리아의 릴라 산맥에서 들리는 양치기 처녀들의 노랫소리와 그네들이 모는 양떼의 모든 양,
챈스의 복슬복슬한 귀에 난 모든 털과 메리앤 무어의 따내린 붉은 머리칼과 몽테뉴가 키운 고양이의 수염, 내 친구 어멘다의 갓난쟁이 아들의 투명한 손톱, 버지니아 울프가 우주강에 투신하기 전 외투 주머니에 채워넣은 모든 돌, 인간이 만든 것 중 처음으로 성간 우주에 진입한 물체에 실린 디스크를 구성하는 모든 구리 원자, 베토벤이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다 쓰러져 청력을 잃고 만 그 마룻바닥에 깔린 떡갈나무 지적개비, 무덤가에서 흐른 모든 눈물과 그 무덤을 찾아와 슬퍼하는 이들을 지켜본 모든 까마귀 위의 노란 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퉁퉁한 손가락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그 손가락이 가리킨 목성의 위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체와 티끌 분자, 내가 사랑하는 이의 북두칠성 모양 죽은 깨와 내가 그녀를 사랑할 때 부드럽게 진동하는 축삭돌기의 모든 떨림,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을 파악하고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사실과 환상, 이 모든 것은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긴 첫 문장, 앞으로도 없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주변의 출판인들이 뽑은 2020년 올해의 책, 그 중에서 저에게 없는 책들을 구매한 언박싱이었고요. 저에게 있는 책들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도 짧게 덧붙여 볼게요. 아무튼 양말을 쓴 구달 작가는 그리고 저희 국내 3팀의 막내 편집자인 이재현 편집자가 같은 책을 골랐는데요. 그 엠번방 추적기이죠.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이 책도 두 분이 꼽아주셨고요. 저의 브이로그의 선배 편집자로 종종 등장하시는 콜라주의 배은영 편집자께서 고른 책이 명랑한 은둔자, 역시 좋은 책이죠. 그리고 저희 출판사의 편집자분인 박영신 편집자께서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 장기하 작가님 책 편집하신 편집자분인데요. 역시 명랑한 눈둔자를 꼽으셨고 김지은입니다를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위즈덤 하우스의 마케터인 저의 친구 반여진 마케터는 언니 우리 결혼할래요? 그 김규진 작가님의 에세이를 골라주었고요. 저희 해외팀의 편집자분인 이현정 편집자께서 제 최근 브이로그에도 등장한 책인데요. 사랑의 중력이라는 소설을 추천을 했어요. 스웨덴 소설인데 제가 그 자막에도 썼지만 한림원 최연소 종신 회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몇 해 전 한림원 미투 운동 때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사표시로 종신 회원의 자리를 반납하고 나온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서사 중심의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싣고 읽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낯설고 불편한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형식이 그렇게 친절한 형식이 아니거든요. 어떤 노인이 이제는 폐쇄된 정신병원의 벽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는 하나의 장면에서 작가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을 대고 있는 인물은 그 정신병동이 폐쇄되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져야만 했던 환자 중에 마지막 환자였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견디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너무나 근원적인 고립감, 고독, 슬픔 이런 것들을 아주 잔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김마리 디자이너께 또 물어봤어요. 2020년 올해의 책 뭐냐고. 그랬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표지 디자인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올해의 책이다라고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이 한 일 표지 담당 디자이너였는데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이 한 일 작업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0년 올해의 책으로 뽑아주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주변에 좀 탐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서점에서는 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 아니면은 뭐 신문에서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은 출판사 대표님들, 작가들에게 주로 물어보죠. 올해의 책에 대해서. 저는 출판인이고 편집자이니까 이제 주변의 출판 관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올해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